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일본 히로시마로 출국해 한미일 정상회담 등 외교전을 펼칩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일본에 도착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를 더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에 대한 한국 전문가 시찰단을 파견하는 문제와 관련해 브리핑을 엽니다. 정부가 공식 브리핑을 예고함에 따라 한일 간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당내 여지는 계속되고 있고 국민의힘은 제명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 시스템 설계자인 문송천 카이스트 명예교수는 MBN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김 의원에게 돈 세탁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 의원이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이번 의혹으로 현역 의원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건 처음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과 강원 영동에서 한때 비가 내리고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고 온화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한미일 정상회담과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함께할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공동 참배가 핵심 일정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신재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박 3일 일정의 일본 히로시마 G7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브라질, 베트남, 호주와 함께 초청국 자격으로 G7 회의장을 찾는 윤 대통령은 확대 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현안을 논의합니다. 글로벌 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고 주요 우방국 정상들과 유대를 다지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도 개최됩니다. 윤 대통령이 최근 미국, 일본 정상들과 잇따라 만나 관계를 공고히 한 만큼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공급망 안정화 등의 성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한일 정상은 한국인 원자폭탄 희생자 위령비도 함께 참배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위령비를 찾는 건 처음으로 피해자 중에는 당시 강제징용됐던 한국인도 많았던 만큼 한일 정상이 낼 과거세 관련 메시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일본, 호주, 베트남 등 최소 6개국 이상과 양자회담을 갖고 현지 제1동포 피폭자들과의 만남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G7 정상회의 하루 전날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정상은 한일 관계 발전을 환영하면서 북한과 중국의 안보 도전에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주요 7개국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개막 전날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양 정상은 방위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가 일본 방위력 강화와 함께 지역 안정에 필수적 역할을 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Bottom line, Mr. Prime Minister, is that when our countries stand together, we stand stronger. And I believe the whole world is safer when we do. 日米同盟はインド太平洋地域の平和と安定の礎です。 특히 백악관과 일본 외무성은 미일 정상이 한일 관계 발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한국 방문을 언급하며 한일 관계를 더욱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을 환영한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일 양 정상은 또 북한과 중국의 안보 도전에 대응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도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하고 중국 대응에도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중국의 강압적 행태에 대한 안보 도전에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G7 정상회의에 대한 중국의 비판에 대해
G7 정상회의는 어떤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공동성명에는 전례 없는 대중국 공동대응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G7 정상회의에 맞서서 중국은 불장난을 하면 불에 타 죽을 것이라며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5개 나라와 정상회의도 개최하며 새 과시에 나섰습니다. 이 내용은 장동건 기자입니다. G7 정상회의에 앞서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을 초청한 중국. 개별 수교 이후 사상 처음으로 이들 6개국 정상이 대면 다자회의를 갖는 만큼 화려한 환영연회가 열렸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참여국 간의 관계가 좋은 이웃에서 전략적 동반자로 그리고 미래를 공유하는 공동체로 도약했다며 중국과 중앙아시아 관계의 새 시대를 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각국 정상과 차례로 양자회담을 한 시 주석은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상호 지지와 경제 협력 강화 등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中方愿同吴方一道，深化全方位合作，构建中乌命运共同体。 이번 회의가 과거 실크로드의 출발점인 산시성 시안에서 열린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는 시 주석의 현대판 실크로드 전략 1대1로 관련 협력 강화 방안이 비중 있게 논의될 전망입니다. 중국은 또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다룰 G7 정상회의를 향해 격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不要站在14亿多中国人民的对立面，玩火者必自焚。 중국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대만 문제 등의 지지를 얻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말했는데 여야는 5.18 민주화운동 원포인트 개헌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80년 5월 신군부에 의해 가족을 잃은 5월 어머니 15명과 민주의 문에 들어섭니다. 보수 정부의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2년 연속 참석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5.18을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강조했습니다. 5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191명의 여야 의원들도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를 두고 또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원포인트 개헌을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촉구했고 다음 총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광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자고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실천적 방안을 찾겠다면서도 정파적 이익이나 정치적 계산을 앞세우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5월의 정신 앞에 정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의 정치적 전유물로 여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은 MBN과의 통화에서 야당이 5월 정신마저 국민을 분열시키는 데 활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헌법 개정은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 투표에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4.19 혁명과 동학농민운동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 됐습니다. 유네스코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집행이사회에서 한국이 신청한 4.19 혁명 기록물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우리 문화유산이 세계기록유산 대표 목록에 이름을 올리는 건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등이 등재된 2017년 이후 약 6년 만입니다. 두 건의 기록물이 새로 등재되면서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은 총 18건으로 늘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의 해명에도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80만 개가 넘는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다가 거래소를 수차례 옮기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현재 남아있는 코인이나 돈을 맞춰보면 의심스러운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코인을 팔았으면 거래소든 은행 계좌에 돈이 남아있어야 할 텐데 그게 아닌 거죠. 애초 금융정보분석원의 시스템을 설계했던 전문가는 조력자의 존재나 돈 세탁 정황이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2월 당시 시세 기준으로 60억 원에 달하는 위믹스 80만여 개를 보유했다가 현재는 빗썸 계좌 등에 9억 원의 현금만 남아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판 돈으로 빗썸에서 위믹스 코인을 샀고 작년 초 위믹스를 업비트 지갑으로 옮겼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전부터 업비트에선 다른 잡코인 거래도 이뤄졌습니다. 김 의원은 위믹스 코인을 업비트에서 다시 클립으로 옮겼고 이 중 일부를 빗썸으로 옮긴 후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이 신고한 계좌 잔고를 살펴보면 작년 업비트와 연동된 K뱅크 계좌 잔고는 20만 원 수준, 빗썸에서 거액의 위믹스를 판 금액을 이체했을 농협 계좌 잔고는 되려 전년보다 7억 원이 줄었습니다. 최초 빗썸에서 업비트, 그리고 클립과 빗썸을 거치는 복잡한 단계를 거치고 위믹스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금액도 의심스러운 상황. 김 의원은 해명을 하면서 정확한 코인 매각 시점과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있어 대리인의 자금 채탁 의혹마저 들고 있습니다. 자금 세탁이 유력화되는 건 유력이고 대리인이 존재한다는 거는 FI에서 디텍트했으면 대리인은 분명히 존재해요. 수십억의 코인을 100일 만에 이동시킨 점도 또 다른 조력자의 존재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당내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시지탄이라며 지도부의 대처가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남국의 강이 조국의 강보다 깊다며 제명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쇄신의 총 4일 만에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면서 이재명 대표 지시라는 걸 강조했던 민주당. 이번 제소 결정은 이재명 당대표의 제안으로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입니다. 윤리위 제소가 결의문에서 빠진 걸 두고 이 대표 의중이 반영됐다는 의혹이 나오자 떠밀리듯 결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당내 조사가 더 이상 좀 힘들다라고 되니까 이제 그걸 명분 삼아 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만시지탄이라고 하겠습니다. 당 대응이 너무 안일했다. 김남국 의원 제명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수순에 따라 윤리위 제소가 이뤄진 것이라며 의도적인 지연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국 사태를 거론하며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압박했습니다. 이제 남국의 강이 조국의 강보다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제명하기에 충분합니다. 김남국 의원 사태를 지적한 민주당 인사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 개딸의 문자 테러도 이어지면서 민주당 내 잡음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이번엔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소식입니다. 이성만 의원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검찰은 조만간 윤관석 의원도 소환할 예정인데 현역 의원들의 줄 소환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성만 의원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이 의원은 재작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과 공모해 지역본부장에게 전달할 정치자금을 마련했다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앞서 혐의를 부인하며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습니다. 법적 투쟁으로서 진실을 밝혀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결정적 증거로 지목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록도 편집된 것이란 입장을 밝힌 만큼 조사 과정에서 검찰과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의원도 곧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윤 의원도 이 의원과 함께 탈당했는데 검찰이 이 의원보다도 혐의가 무겁다고 보는 만큼 수사 상황에 관심이 쏠립니다. 앞으로 조사나
또 여러 사법적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해서 이 문제를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2020년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6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며 기소된 노웅래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도 오늘 열립니다. 노 의원 역시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현역 의원이 연이어 돈 문제로 사법기관에 출석하는 만큼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해지는 것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기밀 누설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김 구청장은 조국 전 장관이 유죄면 자신은 무죄를 받아야 한다며 대법원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도 회계관리자가 벌금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되며 구청장직을 상실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 구청장은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감찰을 무마했다고 폭로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폭로했는데 검찰은 김 구청장이 폭로한 16개 항목 중 5개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가 기능을 제 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청와대의 범법 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 2심 모두 5개 중 4개 항목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결국 구청장직을 잃게 된 김 구청장은 조국이 유죄면 자신은 무죄여야 한다며 대체 공익신고자를 처벌하는 나라가 어딨느냐고 반발했습니다.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서 구민께 어떻게 제가 약속했던 것을 다 마무리할지 그것만 고민하고 있겠습니다.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았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김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가 벌금 1,000만 원형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가 됐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어제는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했는데요. 오늘은 다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는 야외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영 기상캐스터, 주변이 장미로 물들었네요. 네, 5월을 대표하는 꽃하면 단연 장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나와 있는 올림픽공원에서는 이렇게 형형색색의 장미가 곱게 빛내주고 있습니다. 금요일인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28도, 충남 아산은 29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며 덥겠는데요.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속초가 18도 선에 그치며 어제보다 8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와 경남은 오전까지, 동해안은 낮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는데요. 다만 오전까지 제주와 영남 해안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6.7도, 광주 15.3도, 대구는 16.6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전 27도, 광주 26도, 부산은 22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은 대체로 구름만 지나겠고요. 크게 덥지 않아서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림픽공원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에 한국 전문가 시찰단을 파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브리핑을 엽니다. 한일 양국은 후쿠시마 원전 현장 방문을 앞두고 시설별 체류 시간, 또 방문 가능 인원, 필요한 보호 장비 등 세부 항목을 조율해왔습니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 의원이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이번 의혹으로 현역 의원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건 처음입니다. 간호사들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준법 투쟁을 선언한 지 사흘째인 오늘 오후 2시에 광화문 일대에서 규탄 총궐기 대회를 엽니다. 주최 측인 간호협회는 오늘 집회에 3만 명이 참석한다고 신고했습니다.
돈을 노리고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영에게 법원이 오늘 1심 선고를 내립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기영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충북 음성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가 인도를 걷고 있던 10대 여학생 2명을 덮쳤습니다. 70대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사고를 당한 두 여학생은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한 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 한 대가 인도로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인도를 걷고 있던 여학생 2명을 덮친 차는 그대로 가드레일과 전봇대를 연달아 들이받은 뒤 멈춥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진 사고 차량은 당시 충격이 얼마나 심했는지 보여줍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충북 음성군의 한 도로에서 70대 남성 A씨가 몰던 차가 10대 여학생 2명을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두 여학생 모두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한 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된 A씨는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한 뒤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보고 주변 폐쇄회로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기업 회장이 과속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같은 회사 부장이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거짓 진술했다. 두 사람 모두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초 구자균 LS 일렉트릭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같은 회사 총무부장 김모 씨는 법인 도피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160km 이상으로 페라리 승용차를 몰다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는데 김 부장은 구 회장 대신 자신이 차를 운전했다고 거짓 자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기억하십니까? DNA 검사에서 아이의 외할머니가 친엄마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컸었죠. 이 50대 여성은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었는데 어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숨진 아이는 누가 바꿔치기 한 건지, 사라진 아이는 어디로 간 건지 미스테리로 남게 됐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재작년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엄마 김모 씨가 체포됐지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DNA 검사 결과 아이의 친엄마는 외할머니인 성모 씨였고 김 씨는 숨진 아이의 언니, 즉 자매 관계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석 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와 딸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 한 혐의와 시신을 몰래 묻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석 씨는 딸을 낳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는 저를 제발 제 진심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1, 2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구지법은 사체 은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어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결국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무죄로 결론났습니다. 사법 절차는 끝났지만 누가 아이를 바꿔치기 했는지, 숨진 아이의 아빠는 누구인지, 또 사라진 손녀딸이 어디 있는지는 영원히 알 수 없게 됐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서울의 한 유명 고등학교 야구부에서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을 1년 가까이 괴롭히면서 다친 허리를 집요하게 폭행한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또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유명 야구인이었는데 MBN과의 통화에서 사실관계는 조금 다르지만 공인으로서 이런 사건에 연루돼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유명 고교 야구부. 이 학교 소속 야구부 학생 3명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 가까이 같은 학생 1명에게 폭력을 가한 정황이 드러나 학교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학교 폭력이 학교에 알려지게 된 건 지난달 24일
피해 학생 학부모가 담임 교사와의 통화 도중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부터입니다. 학교 측은 바로 다음 날 학생과 학부모 등을 상대로 진상조사에 들어갔고 학생 중 일부는 가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자백한 게 있어요. 작년 5, 6월서부터지라고. 그리고 우리 셋 누구? 하면서 셋의 이름을 이 아이 중에 한 명이 자백을 해요.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의 부모를 모욕하고 심지어 여동생을 성폭행하겠다고 협박했으며 허리 부상을 당했을 때에는 해당 부위를 집중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그 녹취에는 허리를 폭행하고 아이를 멸시하고 그런 게 다 들어있어요. 학교 측은 지난 5월 2일 피해 학생의 요청을 받아 가해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금지 등의 긴급 조치를 내렸고 진상조사를 한 뒤 교육청 심의위원회에 넘길 예정입니다. 가해자 중에는 유명 야구인의 아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해 학생의 아버지인 이 야구인은 MBN과의 통화에서 사실관계가 다소 다르지만 공인으로서 이런 사건에 연루되어 죄송스럽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뷔와 블랙핑크의 제니로 추정되는 인물이 프랑스 파리에서 손을 잡고 다정하게 걷는 모습이 포착되며 누리꾼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최근 SNS에는 뷔와 제니가 파리에서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봤다는 한 누리꾼의 목격담이 올라왔는데요. 다른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로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에도 제주도에서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열애설이 불거진 바가 있는데요. 두 사람의 소속사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편 뷔는 지난 15일 파리에서 열린 패션 화보 참석을 위해 출국했고 제니 역시 제76회 칸 국제영화제 상영회에 초청돼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원한 피겨 퀸 김연아 씨가 캐나다의 자연을 풍경으로 오랜만에 피겨스케이팅 실력을 드러냈습니다. 왕년에 얼음 좀 탔던이라는 글과 함께 SNS에 영상을 올린 김연아 씨. 새하얀 설원을 배경으로 빙하 호수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모습이 여전히 우아하고 아름답습니다. 지난해 한국 캐나다 수교 60주년 명예대사로 위촉된 김연아 씨는 캐나다 관광청과 함께 홍보 영상을 촬영한 건데요. 캐나다는 김연아 씨가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영예를 아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훈련을 위해 오랜 기간 지낸 제2의 고향과도 같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랜만에 스케이트를 신고 빙판에 선 김연아 씨의 모습에 누리꾼들도 무척이나 반가웠을 것 같네요. 미국의 한 명품 매장에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검은 옷과 마스크, 모자를 착용한 남성 4명이 명품 매장에 침입합니다. 벽에 비치된 명품 가방들을 낚아채는데요. 손님들과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도 대담하게 훔쳐 주랭랑을 칩니다. 지난 15일 오전 11시쯤 뉴저지주 쇼트힐스의 한 쇼핑몰에서 벌어진 강도 사건인데요. 당시 무기는 소지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가방 등 명품 25점을 훔쳐 약 1억 6천만 원어치의 상품을 털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당시 직원들은 매장 안쪽 방으로 피신한 뒤 신고 전화를 걸었다는데요. 현지 경찰은 용의자들의 행방을 추적 중이라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감사원이 불량 방탄복 5만 벌이 우리 군에 납품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총알에 뚫리는 이 방탄복을 사는데 방위사업청은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썼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소위 뚫리는 방탄복이 장병들에게 보급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21년 12월 방위사업청이 구매 계약한 107억 원 규모의 방탄복 5만 6천여 벌이 성능 미달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방탄복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한 결과 총격 지점에 따라 방탄복이 찌그러지는 정도가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방탄복은 총 50겹 방탄 소재로 제작하면서 일부만 56겹으로 박음질했다며 방탄 성능이 고루 적용되지 않은 시험 통과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방탄복의 품질을 보증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탄복 제작을 승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방사청에 해당 방탄복을 대체하는 납품을 조치하고 해당 군수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에 제한을 두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정해진 기준과 시험 절차에 따라 납품했다며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MN뉴스 조경진입니다. 경찰이 민주노총과 건설노조의 집회에서 노숙과 도로 점거 행위의 불법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노조 집행부 5명에게 오는 25일까지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건설노조 일부 조합원들이 밤새 노숙한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 사이로 술병도 보입니다. 술 거의 그냥 있는 거 매대 있는 거 전부 다 가져가셨다고. 노숙 집회를 하며 음주와 노상방뇨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서울시는 9,300만 원의 변상금을 요구했고 경찰은 즉각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불법 집회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습니다. 경찰은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게 오는 25일까지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시위 도중 도로를 점거해 신고범위 일탈 등의 혐의를 조사하고 건설노조는 야간 행진 뒤 광장을 점거하고 음주와 노상방뇨 등으로 시민 불편을 끼친 점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다만 위법성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집회나 시위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단정할 수도 없고 의사 표현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민주노총과 건설노조는 숨진 고 양회동 씨에 대한 경찰 사과가 우선이며 지나치게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총 23만 명의 구독자가 있는 유튜브 채널로 도박을 24시간 생중계하고 조직적으로 회원을 모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베팅 금액이 450억 원에 달했는데 경찰은 도박 사이트 운영자도 쫓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관 여러 명이 방 안으로 들어가자 컴퓨터 화면에 유튜브로 도박이 생중계되는 모습과 SNS 채팅방이 떠 있습니다. 사무실을 차려놓고 조직적으로 도박 회원을 모집한 일당을 검거하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동안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자신들이 직접 바카라 도박을 하는 모습을 24시간 중계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SNS 주소로 시청자가 대화방에 들어오면 미국에 서버를 둔 도박 사이트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회원들은 중계를 보고 바카라 승자가 누가 될지를 맞추며 최대 1,000만 원까지 베팅했습니다. 일당이 관리한 회원은 확인된 숫자만 1,500명에 33개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총 23만 명이나 됐습니다. 범죄 수익 450억 원. 총책인 전모 씨는 도박 사이트 관리자에게 수당을 받고 공범들에게는 월급을 나눠줬습니다. 유튜브 채널 개설 시 타인명의 계정을 돈을 주고 사서 개설했으며 도박 게임 중계 시 마스크, 선글라스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범행에 사용된 유튜브 채널이 버젓이 남아있어 경찰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검거한 일당 9명 중 4명을 구속한 데 이어 도박 사이트 관리책 등 윗선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성경, 무려 11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걸로 추정된다는데요. 경매에 나와 어마어마한 금액에 낙찰됐습니다. 그런데 더 비싼 책도 있다고요? 누렇게 빛이 바랜 책 한 권. 한눈에 봐도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죠. 400여 장의 양피지로 제작돼 무게만 12kg에 달하는 이 초대형 고서적, 바로 코덱스 사순이라고 불리는 성경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성경으로 9에서 10세기경 만들어진 걸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 가치 역시 어마어마하겠죠. 최근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우리 돈으로 약 510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역대 고문서 중 2년 전 약 578억 원에 낙찰된 미국 헌법 초판본 다음으로 비싼 가격이라고 하네요. 가족들과 애틋하게 인사를 나누고 집을 나선 남성. 어디론가 한참 떠날 모양새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성공했습니다. 기네스북에 등재될 이 남자의 아주 특별한 여행 따라가 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멕시코 치첸이트사. 목적지에 다다른 영국의 모험가 제이미 맥도날드. 그가 유독 환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 각지의 7대 불가사의를 단 일주일 만에 정복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중국 만리장성에서부터 인도 타지마할과 요르단의 페트라 등 아시아에서의 여정을 시작으로 로마 콜로세움, 브라질의 거대 예수상과
페루 마추픽추를 거쳐 멕시코의 치첸이트사까지 대중교통만을 이용해 36,000km를 여행하는데 걸린 시간은 6일 16시간 14분에 불과했습니다. 아픈 아이들을 돕기 위해 시작한 모험, 마침내 기네스 기록을 세우며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 역경을 딛고 도전에 나서는 사람들, 마침내 목표를 이루는 순간 함께 나눌 동료가 있다면 그 기쁨은 몇 배가 되겠죠. 미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신입생 통과 의례, 그 뜨거운 현장 소개합니다. 우통을 벗은 한 무리의 건장한 청년들이 서로 어깨를 내주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곳은 미국 메릴랜드의 해군사관학교 헌든 기념탑인데요. 탑 꼭대기에 올려둔 신입생용 모자를 2학년이 되며 정규생도 모자로 바꿔놔야 하는 해사생도만의 전통이랍니다. 문제는 기름을 잔뜩 칠한 6.4m 높이의 돌탑이 상당히 미끄럽다는 점인데요. 2시간 31분간의 혈투 끝에 한 생도가 끝내 모자를 올려놓자 어마어마한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함께 굵은 땀방울을 흘려가며 임무를 완수한 생도들, 지켜보는 이들까지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짜릿한 현장이었습니다.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매년 늘고 있는 1인 가구, 혼자 지내다 숨진 뒤 발견되는 고독사가 한 해 3,000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조사한 고독사 위험군은 153만 명이었는데요. 50대가 가장 위험했습니다. 보도에 이혁준 기자입니다. 1인 가구 가운데 고립된 가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합니다. 서울 시내 21개구의 고립 가구의 전력 사용량이나 조도량을 분석해 일정 시간 이상 변화가 없으면 단계를 올립니다. 인공지능 AI가 고독사의 위험 징후를 찾아주는 겁니다. 위험 단계에선 곧바로 전화로 확인하고 심각 단계에선 집으로 찾아갑니다. 스마트 플러그를 설치해 24시간 모니터를 시작한 건 지난해 10월. 그동안 100건 가까이 출동해 고독사를 막았습니다. 한 해 고독사는 3,000건이 넘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 고독사 고위험군은 153만 명. 실직이나 이혼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감소할 수 있는 50대 중년층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위험군 발굴과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고독사 예방 계획을 내놨습니다. 100명당 고독사 수를 2021년 1.06명에서 2027년에는 0.85명으로 20%를 감소시키기 위해 문제는 40대부터 60대까지 고위험군은 직접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드물어 찾아 나서야 한다는 점입니다. 취약한 주거지역 중심, 예를 들어 쪽방, 고시원, 달방 찾을 때 실제 거기 근처에 거주하시는 지역 주민들, 그분들의 발견으로 찾는 경우들이 제일 많습니다. 지역사회는 고독사를 감추기보단 이를 예방하도록 이웃이 나서게 하고 도움을 청할 곳이 있다는 걸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어린아이를 포함한 북한 주민들이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 탈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두 가족이 접경 지역 경계를 뚫고 탈출을 시도한 건데 북한의 체제 붕괴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병수 기자입니다. 지난 6일 밤 10명 이내의 북한 주민들이 어선 한 척을 타고 서해 북방 한계선을 넘었습니다. 어린아이를 포함한 두 가족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연평도를 지나 인천항으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군은 귀순 의사를 확인한 뒤 다음 날 새벽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가족 단위 탈북이 공개된 것은 2017년 7월 이후 6년 만입니다. 합동 정보조사를 벌이고 있는 관계 당국은 귀순 사실을 인정했지만 구체적 사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귀순 등의 상황에 대비해서 철저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소식통은 이번 귀순에 대해 체제 붕괴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복수의 가족이 함께 내려온 데다 북한의 코로나19 봉쇄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요동치는 밑바닥 민심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국정원과 해경 등 관계기관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합동 결과 발표를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화력 발전소이자 산업화의 상징인 당인리 발전소가 새롭게 변신합니다. 오는 2025년 개관 예정인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엔 전시실과 공연장, 창작 공간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영국 런던의 테이트 모던과 비교하며 더 멋지고 생동감 있는 공간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132억 원이라는 한국 미술품 경매 최고가 기록을 가진 김환기 화백의 회고전이 포항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달과 달 항아리를 주제로 한 초기 작품부터 미국 뉴욕으로 이주 후 점화 작품까지 구상에서 추상으로 나아간 40년 예술 세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액션 영화의 대명사인 분노의 질주가 10번째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이탈리아 수도 로마와 영국 런던, 포르투갈 리스본 등 세계 곳곳을 무대로 액션을 벌이는데요. BTS 지민이 OST에 참여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먼저 개봉해 개봉 첫날에만 13만 명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라 흥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문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영국의 해리 왕자 부부가 2시간이 넘도록 위험천만한 자동차 추격을 당했습니다. 지난 1997년 파파라치를 피하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 다이애나 비의 비극이 반복될 뻔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뉴욕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한 영국 해리 왕자와 부인 메건 마클이 행사장을 빠져나옵니다. 동시에 파파라치가 부부를 둘러싸고 플래시를 터뜨립니다. 해리 왕자 부부가 차량에 오르자마자 추격전이 시작됐고 부부는 결국 경찰이 마련해준 택시로 갈아탔습니다. But they look nervous. I mean, I think they were being chased the whole day or something, so they were pretty nervous. 하지만 파파라치는 멈추지 않았고 아찔한 심야 추격전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해리 왕자 측은 파파라치가 신호 위반과 인도 침범, 역주행을 일삼으며 재앙 같은 추격전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all of us, I don't think there's many of us who don't recall how his mom died, reckless and irresponsible. 지난 1997년 파파라치를 피하다 사고를 당해 숨진 해리 왕자의 어머니 고 다이애나 비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일이 또 발생하면서 파파라치의 과도한 사생활 침범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건강한 오세근은 못 막는다라는 말, 이른바 건세근을 보여주며 프로농구 안양 KGC의 4번째 우승을 이끈 오세근이 자신의 등번호처럼 41살까지 뛰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어제 전격 이적한 서울 SK에서 5번째 우승 반지를 노리겠다는 각오도 전했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마지막 7차전 결정적인 공격 리바운드에 승부를 마무리 짓는 득점까지 직접 우승을 따낸 오세근은 챔피언 결정전 MVP로 손색 없었습니다. 챔프전 동안 팀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뛰고 시즌 후에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4번째 반지를 낄 손가락을 보면 행복하기만 합니다. 일단 여기 껴야지 좀 느낌이 나지 않을까요? 이거 보면 저도 모르게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남은 한 손가락에 마지막 반지를 끼고 싶다는 욕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일단 목표로 항상 5개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하나 정도는 후배들이 도움을 주지 않을까. 챔프전 최고의 명장면인 종료 3.4초 전 양희종과 교체되는 순간을 떠올리면 지금도 찡하다며 4번의 우승과 팀의 황금기를 함께하고 선수 생활을 마친 주장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시종 형이 나오면서 누가 이제 교체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아무도 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나랑 바꾸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또 그림도 또 그렇고 수고했고 정말 고맙다는 말. 12년간 활약한 정든 KGC를 뒤로하고 라이벌인 서울 SK로 전격 이적해 모두를 놀라게 한 오세근은 등번호처럼 41살까지 건세근으로 뛰겠다며 변함없는 응원을 부탁했습니다. 제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꼭 달성하고 싶다는 욕심도 있고요. 건강히 뛰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